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3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36일차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 분산 분석은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즉 인자가 두 개인 경우를 가정한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원 분산 분석은요, 이 두 개의 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측치가 한 개인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이 있고요. 자, 그 관측치가 여러 개인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요 그림 36.1의 인자의 수준, 요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던 그림이죠. 종속 변수를 약을 먹은 후 완치될 때까지 소요 시간으로 설정했을 때 인자를 하나만 설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자를 약의 종류로만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일원 분산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약의 투입 주기를 인자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원 분산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인자 A와 B가 반응 변수, 즉 종속 변수 Y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자, 이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인자 A는 알개가 있는 거지, 알개. 자, 그래서 인자 A는 알개가 있는 행으로 이제 지금 데이터들을 설정을 했고요. 자, 인자 B는 C개가 있는 겁니다. C개. 그래서 자, 열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y 그 아래 첨자 1은 뭐냐면은 자 인자 첫 번째 인자 1과 자 인자 b의 1 인자 a의 1과 인자 b의 1이 반응하는 그런 값을 자 y의 1로 설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원 분산 분석의 모형을 선형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자, YJK는 자, mu 플러스 AJ하고 플러스 BK 플러스 자, 에러 JK입니다. 여기서 YJK는요, J행과 K열에 있는 관측치예요. 자, 그러니까 자, A 인자 A가 자 이렇게 행으로 정렬이 돼 있고 인자 B가 열로 정렬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Y 2이면은 자 J행이 2가 되는 거예요. J행이 인자 A의 두 번째 행에 있고 자 K열은 자, 1 되는 겁니다. 자 인자 B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약의 종류라고 하고 인자 B를 투입 주기라고 했을 때 Y21은요. 이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약과 자, 첫 번째 열에 있는 투입 주기의 어떤 그 반응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JK는 무작위 오차입니다. 자, 여기서 무작위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0이고 모든 처리 수준에 대해서 등분산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설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인자 A하고 인자 B에 대해서 이 별도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자 A 같은 경우는 귀무 가설을 모든 그 각 행의 평균은 서로 같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대립 가설은 각 행의 평균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자 B는 비무 가설이 각 열의 평균은 서로 같다라고 설정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각 열의 평균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비무가설 중에 어떤 것도 기각할 수 없다면은 자, Y에 나타난 모든 변동은 자,
평균 뮤 주변에서 이 평균은 이 공통평균이죠. 이 공통평균 주변에서 발생한 무작위 오차로 인한 변동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 수식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의 검정 통계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자, F 통계량이 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통계량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인자의 제곱합을 구하는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 A에 대한 그 행의 효과에 대한 제곱합이에요. 자, 수식을 보면은 자, 각각의 행의 평균들과 공통평균이죠. 예, 공통평균 간의 차이를 구해서 그걸 제곱해 주는 겁니다. 자유도는 R-1을 사용해요. R-1. 왜 R-1이냐 하면은 이 제곱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그 관측치의 개수가 R개입니다. R개. 자, 이 행의 평균이 총 R개죠. R개. 여기 이제 그래서 R개에서 계산에 사용된 그 공통평균이 하나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R-1로 자유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자에 제곱합을 투입해주고 분모에는 인자 A의 행효과에 대한 자유도를 투입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인자 B의 열 효과에 대한 제곱합을 한번 보시죠. 인자 B의 열 효과에 대한 그 제곱합은 열의 평균들입니다. 각각 열의 평균들로부터 공통평균을 차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곱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자유도는 열 평균의 개수만큼 C개죠. 그래서 C-1. 자, 이는 역시 공통평균이 하나 사용됐기 때문에 수식에 요거 하나 사용됐기 때문에 C-1로 계산을 해서 자유도를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곱평균은 분자의 인자 B의 열 효과에 해당하는 제곱합을 투입해주고 분모에는 자, C-1 자유도를 투입을 해서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차의 제곱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차의 제곱합은요, 보시면은 자, YJK는 뭐예요? 각각의 효과들이죠. 개별 효과들을 다 투입을 하나하나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투입된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자, 만약에 Y11에 대해서 투입이 됐으면은 자, J행에 대한 평균이죠. 그 Y11에서 J가 1이니까 자, 요 평균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의 평균을 또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공통평균을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제곱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자유도는 자, R-1과 C-1을 곱해줍니다. 네, 곱해줘서 제곱평균은 자, 보시다시피 오차의 제곱합을 분자에 투입해주고 분모에는 자유도를 투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 A와 인자 B 그리고 오차의 제곱평균을 다 구했으면요. F통계량은 자, 인자 A에 대한 F통계량은 자, 분자의 인자 A에 해당하는 제곱평균을 투입을 해주고 분모에는 자, 오차의 제곱평균을 투입을 해줍니다. 여러분 F 통계량은 그 분모에는 설명되지 않는 변동에 대한 값을 투입을 해주고 분자에는 설명 가능한 변동값을 투입해 준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인자 B에 대한 F 통계량도 똑같이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제곱합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요. 자, 각각의 개별 값에서 자, 공통평균 간의 거리를 다 일일이 구해서 자, 제곱합을 해주면은 됩니다. 자, 이때 자유도는 자,
R 곱하기 C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예제 36.1이에요. 자, 새로운 독감약과 기존의 독감약 그리고 플라시보 간의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주 1회, 2회, 3회, 4회를 투약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약의 종류와 투약 주기마다 한 명씩의 환자가 실험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자, 유의 수준 알파 0.05, 유의 수준 5%에서 약의 종류와 투약 주기에 따라 치료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가설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각각의 인자에 대해서 별도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자 A 뭡니까? 약의 종류입니다. 약의 종류의 가설은 자, 이렇게 약의 종류는 치료 효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귀무 가설을 설정해주고 그다음 대립 가설로 약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 영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자 B 투약 주기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투약 주기는 치료 효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귀무 가설을 설정해주고 자, 대립 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정 규칙을 정해야겠죠. 결정 규칙. 결정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어떠한 정보를 계산을 해야 되죠? 예,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는 인자 A의 자유도와 인자 B의 자유도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를 다 구해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통계량에서 인자 A의 자유도는 자, DF1은 R-1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약의 종류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예. 공통평균 1을 빼주면은 인자 A의 즉 약의 종류에 대한 자유도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 주기, 약의 투입 주기에 대한 자유도예요. 자, C-1이라고 했죠. 투입 주기는 총 1회, 2회, 3회, 4회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1, 그래서 3이 됩니다. 자, 오차의 자유도는 자, 이 2하고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F분포표에서 유의수준 5%의 임계치를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예, F분포표입니다. F분포표. 자, 유의수준이 0.05인 걸 찾아야겠죠. 0.05를 찾아서 자, 보시면은 자, 먼저 그 인자 A에 대한 자유도가 아까 2라고 했습니다. 자, 인자 A에 대한 자유도 2예요. 자, 그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는 6이었죠. 자, 그럼 6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자, 임계치는 5.1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 B에 대한 자유도는 3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거 보시면 4.76이 인자 B의 임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F분포표에서 인자 A의 임계치는 5.14, 인자 B의 임계치는 4.76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의 경우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모비에서는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이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엑셀의 그 데이터 분석 메뉴를 클릭하면은 자, 이 분석 창이 열리죠. 그래서 반복 없는, 무반복이죠.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 범위를 전체 데이터를 다 입력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처리 그룹에 대한 이름표 찍어주고 유의 수준 0.05는 자,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출력 범위 자, 어느 셀에다 출력할 건지 지정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제 데이터에 그 데이터 7번, 7번째 데이터죠. 신약 테스트 무반복이라는 엑셀 파일을 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분석 메뉴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시죠. 아노반데, 자, two factor without replication. 자, 그 영문으로 돼 있는 그 엑셀에서는 자, two factor without replication을 선택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윈도우즈에서 그 한글로 돼 있는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input range 해가지고 입력 범위에는 이걸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라벨의 체크, 이름표의 체크를 해주는 거죠. 유의수준 알파는 0.05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웃풋 레인지, 자, 어디에다가 결과값을 보여줄 건지 해서 체크를 해주면요. 예, 예, 값이 나옵니다.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좀 보기에 좋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 아노바 표만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 표만 한번 결과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로우 보시죠. 로우 행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약의 종류는 자, 먼저 F 통계량을 한번 보시면요. 74.714예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설명되지 않은 분산보다 설명된 분산값이 엄청 높은 거예요. 74배나 된다라는 거죠. 자, p-value도 보니까 0.000이에요. 자, F 분포에서의 크리티컬 밸류죠. CRIT가 크리티컬 밸류라고 했죠. 예. 임계치입니다. 임계치가 5.143이에요. 자, 그러니까 5.143보다 F 통계량이 74.714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p-value도 자, 뭐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 귀무가설을 자, 약의 종류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컬럼 이제 열에 대한 내용이죠. 뭐냐면은 약의 투입 주기입니다. 자, 투입 주기의 F 통계량도 보시면 투입 주기에 따라서 자, F 통계량이 23.857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엄청 높은 거죠. 예. F 임계치, 기각치가 4.757이기 때문에 4.757보다 F 통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입 주기도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p-value를 보니까 이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0.001로 나왔어요. 예. 예, 좀 전에 그 엑셀 파일에서 확인했었던 그 결과치를 자, 한글 엑셀로 돼 있는 결과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인자 A와 인자 B의 F 통계량이 각각 이렇게 나왔고요. 자, 기각치 두 개 인자 모두 F 기각치보다 임계치보다 훨씬 높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귀무가설을 둘 다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자 36일차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